안녕하세요. 저는 장루이입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일하는 관료죠. 오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여권이 제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평생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믿었어요.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당연히 우리 여권도 최고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여권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세계 곳곳에서 목격한 한국 여권의 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같은 공항에서 저는 복잡한 심사를 받는데 한국인들은 미소로 환영받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을, 상사인 리우거준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루이, 한국에 장기 파견 가게 됐네.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입니까? 다른 기회는 없나요? 없네. 중요한 동부가 정세 관찰 임무야.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지? 저희 아버지는 국영기업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있었죠. 너는 절대 작은 나라에 기죽지 마라. 우린 세계 2위 대국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솔직히 무시하는 마음이 컸어요. 출발 전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중국의 100분의 1. 숫자만 봐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됐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경멸과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임무 마치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첫 느낌이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짐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실시간 모니터에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순식간에 끝났죠. 아, 공항만 깔끔한 거겠지.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풍경부터 낯설더라고요. 차들이 정확하게 간격을 맞춰 달리고 신호를 완벽하게 지키는 시민들. 버스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클락션 소리 하나 안 들리더라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밤에 나와서 본 거리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LED 신호등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죠. 저는 무심코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시 질서, 놀라움. 선진국 못지않다. 다음 날 한국 대기업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민석 과장이 동석했죠. 김 과장은 41살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국 직원들이 유창한 영어로 국제 기준에 맞춘 계약 조건을 설명하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정말 세밀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저희 시스템이 어떠신가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2개월 후 본사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뉴욕과 파리에서 국제경제포럼이 열린다. 한국 대표단과 함께 출국해라. 리우거준 부국장의 지시였어요. 저는 김민석 과장과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비자 승인 서류를 보여주고 인터뷰를 거치고 지문을 재차 찍어야 했어요. 복잡한 절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동료들은 여권만 내밀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금방 처리되실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저는 심사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지? 옆에서 김 과장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는 모습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뉴욕에 도착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인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았지만 저희는 항상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전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다만 조금씩 바꿔보려 했을 뿐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여권의 힘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겪은 그 굴욕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포럼 첫날, 한국 대표단이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지수 과장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37살 정도로 보이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유럽,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더라고요. 윤 과장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까지 포괄적으로 다뤘어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작은 이야기를 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윤 과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말 뜨거운 박수였어요. 영국 대표부의 유리엘 바커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죠.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때 작은 나라라 비웃었던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발언할 때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박수는 훨씬 적었습니다.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여권을 검색해봤어요. 세계 3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3개국. 중국 여권은 60위권. 차이는 수치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김 과장이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장 선생님, 오늘 발표 어떠셨어요? 정말 놀랍더군요. 모든 나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에도 분명 그런 시간이 오겠죠. 김 과장의 따뜻한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줄을 무시하고 짐가방으로 자리를 차지하며 새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정말 컸습니다. 우린 단체야. 무슨 문제 있어?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항의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한국인 가족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밝혔습니다. 영국 공항 직원이 한국인 가족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반면 중국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 과장이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듭니다. 저희도 과거엔 비슷했어요. 하지만 시민의식이 바뀌면서 달라졌죠. 입국 심사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빠르게 처리됐어요. 심사관들이 환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영국 여권이 자랑스럽지만 한국 여권이 더 강력하다는 건 좀 놀랍네요. 유리엘 바커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훨씬 크지만 세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여권에 관한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무비자 입국국 193개국, 세계 3위. 미국보다도 높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여권 파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경제력만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구나. 중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멀었어요. 인터넷을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정말 높았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매너가 좋은 국민들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평가는 달랐어요.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신뢰도는 낮았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신뢰받는 나라가 됐나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조금씩 노력했죠. 해외에서 예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그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국가 이미지는 결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만드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베이징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러나? 우린 세계 2위 대국이다. 경제 규모만으로는 존경받을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제 안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유럽 동료들이 한국 대표단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나라는 매너도 기술도 놀라워요. 독일 대표가 윤지수 과장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말에 한국인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경멸했는데 이제는 부러움과 존경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유리엘 바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장 선생님, 어떠세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흔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윤 과장이 마지막 발표에서 말했어요. 우린 우리가 가진 걸 세계에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하지만 겸손함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힘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함과 신뢰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김 과장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장 선생님 덕분에 즐거웠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엔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그의 너그러움이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장면이 떠올랐어요. 도시의 질서, 첨단 기술, 조용히 줄 서는 시민들, 미소로 맞이하는 공항 직원들. 그 모든 것이 국가의 품격이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리우거준 부국장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은 어땠나?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요. 뭘 배울 게 있었다고? 국가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부국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해요. 무슨 소리냐? 경제가 크다고 존경받는 것은 아니에요. 신뢰받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한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문화, 국민의식이 만들어낸 힘이었습니다. 언젠가 중국도 진심으로 존중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권의 여권이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권 하나에 담긴 국가의 품격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쌓아 올린 신뢰의 증거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선 제 업무 방식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의 우월함만 강조하는 보고서를 썼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들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됐어요. 리우거준 부국장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장루이, 요즘 보고서가 좀 다르네. 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군. 부국장도 조금씩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단이 왔는데 김민석 과장도 함께 왔더라고요. 공항에서 김 과장을 마중 나갔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장 선생님도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요. 김 과장과 함께 베이징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말해드렸어요.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줄을 지키고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김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아, 요즘 뉴스 보니까 한국이 정말 많이 성장했더라. 네, 아버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예요. 처음엔 내가 무슨 소리 하나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구나. 아버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국가 이미지 개선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매주 모여서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일본의 시간 개념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독일의 환경 정책도 연구해 볼 만해요. 동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출장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만났는데 정말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중국 시민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너가 좋네.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윤지수 과장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중국 관료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장 선생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동료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야.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해. 장루이, 너 한국 갔다 와서 정말 달라졌구나.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거라면 다행이지. 이제 제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해외 출장 갈 때는 우리가 중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을 갖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 이미지를 만든다. 겸손함을 잃지 말자. 후배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요즘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한국 여권이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강국은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김민석 과장이 베이징을 떠나기 전에 말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저도 그 시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언젠가 중국 여권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 때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과 신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국가의 품격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